대통령실이 20명을 권고 사직시켰다고 합니다. 80명 자른다 그랬는데 먼저 4분의 1만 자르는 것 같아요. 연휴 사흘 전에 짐을 싸라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추석 보너스 안 주려고 그랬나?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어제 실무진에 대한 추가 인사 개편을 단행하고 행정관급 직원 20여 명에게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직 통보는 태풍 흰남노 대응을 위해서 대통령실 직원 전원이 비상 대응을 하고 있던 때 이루어졌는데요. 이 철야 근무 중에 면직 통보를 받은 구성원들이 망연자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당하지. 그러니까 거취를 정하도록 명절 이후에 좀 말미를 달라, 좀 연장해달라 했거든요. 이분들이 저기가 아니에요. 그냥 잘려갖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실무자니까 이분들은 낙하산이 아니고 원래 오랫동안 실제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 오시다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실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시 잘라서 되돌려 보냈다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또 낙하산이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보훈해야 될 때가 많은 모양이에요. 자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하는 실무자들을 자르고 일 못하는 와갖고 도대체 일을 시킬 수가 없는 애들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석 연휴 전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 인적 쇄신을 끝내고 새 진영으로 뭐 정기국회를 맞이하겠다. 근데 인적 쇄신은 왜 자꾸 밑에 사람들을 자꾸 자르고 그래? 아니 실무자를 자르면 위에를 잘라야지. 정말 엉뚱한 실무자가 와갖고 무슨 쇄신을 시킬 수가 있으면 5급, 6급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갖고 업무적인 그 통계 인수받아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손발 안 맞을 거라는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머, 그건 상식적인 사람이 하는 걱정이죠. 이놈의 정부는 상식적으로 걱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네. 상식이 없는 애들한테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얘들은 멘붕 온다고요. 뭐가 상식이야? 우리가 하는 게 법과, 자기가 하는 게 법과 원칙이고 공정인데. 일단 지금 코바나 컨텐츠나 김명신이 꽂아 넣은 무슨 유튜버 이런 출신들처럼 선거 캠프에 있던 애들은 사실상 거의 무학입니다. 행정 경험이 없어요. 무학이 아니라 무경험인 거지. 국가 행정을 대통령실에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일단 명신이파 계열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권성동이나 노엘이 아빠가 꽂아놓은 애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 보좌관 출신이거나 이 사람들 지역 캠프에 있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다른 중앙 조직이나 공적 공무원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충돌을 일으켜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급수는 5급, 6급밖에 안 되면서 지역에 있는 지사장들, 지역에 있는 이른바 경찰청장이나 서장이나 막 이런 사람들한테 바로 하대로 옵션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제보를 받은 건데 선거 캠프 할 때 따라다니던 수행비서였어요. 모 위원회. 뭐 어디 지역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부산 쪽에 있는 모 위원회. 그렇게 되면 너무 쉽게 하나? 네. 아무튼, 거기까지. 수행 비서였는데, 네. 그걸 하다가 갑자기 용산대로 용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그 전주에 만나서 밥을 먹을 때만 하더라도 서장님 하다가 그 다음 주에 발령을 받자마자 김 서장 한번 좀 올라와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찰 공무원 생활하다 나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봤다고 격려하시는 분의 내가 증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 일어난 인사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런 애들이 800명이 있는 겁니다, 거진.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은 지금 정부 부처에서 파견센터로 근무를 나간 늘공들의 경우에는 다시 그 기관으로 돌아가면 된대요. 근데 문제는
정치권 출신 사람들, 갑자기 어공들은 어떤 출신이냐면 의원실 보좌진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만두고 대통령실로 온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추석 전에. 그러면 갈 데가 없어. 의원실 돌아갈 수가 없어. 돌아가봤자 저 사람 들어와 있는데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들어가? 결국은 토사구팽을 당한 거예요. 네. 대부분 이렇게 잘린 애들은. 개된 거네, 개. 자, 이런 와중에 아니, 정무비서실. 잠깐만. 그거 하나 더하기. 음. 이거 그러면은 불복하면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휴대폰 포렌식까지 동원해가지고 꼬투리 잡겠다는 식이다. 그래서 사직서를 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그렇게 써 있어요. 협박이죠, 이건. 이게 협박이지 진짜. 근데 이미 그 협박을 받을 때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뻔히 나온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올라가자마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청탁 전화 막 돌렸다니까. 이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안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 새끼가 비서관으로 행정관으로 들어와 있는데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너 도대체 100일 동안 뭐 했냐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설문지로. 진짜. 이런 와중에 공석이 됐던 정무수석실. 야, 정무수석실의 산하 비서관에 전희경이 돌아왔습니다. 1비서관에. 그리고 이 비서관으로 장경상이라고 하는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희숙의 땅이숙의 제부인 거죠. 땅이숙 여동생의 남편이지. 그러니까 제부. 그렇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정무수석실 산하에 전희경과 윤희숙이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일베와 투기꾼을 정무비서실에다 밀어넣었다는 거. 야, 앞으로 정무비서관들이 뭘 할지 빤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무수석 비서관은 뭐 하는 거예요? 정무비서? 인사검증하고 정무 쪽은 기존 정치권 있잖아요. 의회 쪽, 그러니까 의원들 그쪽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러니까 그쪽하고 조율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사실 저 정무 쪽은 그러니까 선수가 많은 노련한 사람들을 저쪽에 앉히는 거지. 노련하거나 아니면 약간 중도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저쪽하고도 그러니까 반대 여야를 방향으로 다 아우를 들 수 있고 그런 근데- 정치적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전희경이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냥 일베랑 협치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지 일베랑 태극기 할아버지를 관리를 전희경이가 할 것 같고 헐. 자 나는 이제 이 사람이다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장경상 씨 이분이 앞으로 거대한 기득권층의 부동산 투기 네트워크를 조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분을 통하면 야 이번에 원희룡이 동생 부인이 무슨 땅 탔다더라. 요런 것들 정보를 전부 다 추려서 데이터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사진이 맞는 사진인데.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 오늘 임명한다고 하는데 이미 출근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누가 건드리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네. 아무튼 추석 지나고 나면 또 이 두 분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군요. 진짜 관상은 과학인가 봐. 저쪽 애들은 어쩜 저렇게 다 똑같이 생겼을까? 일부러 저런 사진만 제출을 하나?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력서 사진 이렇게 찍었을까? 못 볼 걸 봤어. 안 본 눈 삽니다.